이현우의 MLB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20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경기 없는 다저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팬 여러분들께서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더라도 아주 그냥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홈에서 열린 3연전, 특히 상대가 지구 라이벌, 그리고 사실 뭐 전통의 라이벌이죠. 전통의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홈에서 또 수입을 당했기 때문에 이보다 안 좋을 수 없다. 지금 이제 드디어 뭐 그동안 뭐 위기다 팬분들께서는 말씀하셨겠지만 많은 다른 나머지 팬분들께서 이게 무슨 위기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팬분들도 확실히 다저스가 예년 같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진짜 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이언츠와의 2차전에서도 15대 0으로 졌었던 다저스인데 어쨌든 3차전까지 패배하면서 39승 33패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2012년 이후에 11년 만에 자이언츠 상대로 홈에서 수입당한 게 요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1년 만에 있는 일이니까 참 다저스가 언제 이렇게 투수력이 약했냐. 사실 최근에는 선발 불펜 뭐 할 것 없이 투수진의 연쇄 붕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구 3위로 추락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와일드카드에서도 지금 6연승 거둔 필라델피아가 지금 엄청 따라오고 있잖아요.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3위 뭐 간신히 지키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가을 야구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 맞습니다. 다저스가 마지막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게 2012년. 바꿔 말하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포스트 시즌에 단 한 번도 진출에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21년에 사실 자이언츠가 뭐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두면서 지구 2위를 한 적은 있지만 나머진 다 지구 1위였고요. 그렇죠. 지구 2위 한 시즌에도 승수가 몇 승이었어? 100승 넘고. 100승 넘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 사실 팬분들한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애리조나가 너무 잘하고 있고 자이언츠도 이제 오늘 경기 또 샌디에고 상대로 연장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뭐 8연승이잖아요. 네. 경쟁팀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기는 합니다만 다저스의 6월 성적이 5승 10패입니다. 야. 확실히 다저스도 지금 부진한 상황이라는 거죠. 맞아요. 일단 그랬을 때 다저스의 부진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투수진이 아닐까 싶거든요. 타선 같은 경우에는 팀 득점이 389득점. 이게 4위이고요. 30개 구단 중에 4위입니다. 그렇죠. OPS 같은 경우에도 0.775니까 4위. 그러니까 두 가지 지표만 확인을 하더라도 타선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근데 역시 팀 평균 자책점을 좀 봐야 되겠죠. 팀 평균 자책점이 4.66,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25위.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이게 다저스의 팀 평균 자책점이 맞나 싶고, 왜냐면 이제 투수 왕국, 전통적으로 투수 왕국이잖아요. 다저스 그렇죠. 같은 경우는. 특히 불펜 평균 자책점이 이제 5.04까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5점대에 진입을 했어요. 이게 29위. LA 다저스가 불펜 평균 자책점이 29위? 좀 2점대이진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2위였던 팀이었는데 불펜 평균 자책점.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높아졌나. 그러니까 얘기를 저희가 해야죠. 이게 좀 이 원인에 대해서 또 라이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건 역시 균열의 시작은 저는 선발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지난해 활약을 했었던 앤더슨과 히니가 빠진 공백을 어쨌든 더스틴 메이의 복귀 그리고 신더가드를 영입함으로써 메우려고 구상을 했었죠. 근데 시즌 초반에는 곤솔린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아스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메이랑 신더가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또 부상자 명단에 계속 그렇죠. 있죠. 부상자 명단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진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조기에 불펜을 투입을 해야 되죠. 불펜 혹사가 심해지죠. 그럼 가뜩이나 불펜 데스가 얕은 상황에서 불펜진까지도 과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다저스 뭐 특급 신인 유망주 이 바비 밀러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만 지금 18일 경기에서는 5.2이닝 7실점 물론 이제 분식당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언제부터 사실 다저스가 신인 투수 한 명에게 모든 걸 기대하고 의지하는 팀이었느냐 이런 걸 또 물어보면 지금 다저스 투수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컷쇼밖에 없어요. 언제나 제일 믿을 만한 건 건강한 컷쇼예요. 컷쇼를 제외하면 지금 이닝 먹어줄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부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지난 시즌 이 활약을 펼쳐줬었던 베시아
요새 가장 욕먹고 가장 있거든요. 욕먹고 있죠. 8점 알몬테 부활시켰다. 터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빅포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필승조들이 전원 무너져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난 시즌 활약을 했었던 선수들이 이탈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부상자들이 많아요. 지금 허드슨, 뭐 케인리, 마틴 이런 선수들이 모두 이탈을 하겠거나 아니면 지금도 뭐 트레이넨이 부상자 명단에 있다던가, 그러니까 다저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 뭐 허드슨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쉘비 밀러 선수가 물론 이제 수혈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추격조로 기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해주신 선수들 대부분 중에 킴브렐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리스 마틴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다저스가 잡지 않은 자원들이잖아요. 뭐 인정을 해요, 그거는. 네, 그쵸. 근데 다른 팀에 가서 또 잘하고 있는데 과연 그 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영입이 또 있었느냐?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또 못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또 다저스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다저스는 선발 불펜 가릴 거 없이 투수진의 질뿐만이 아니라 다저스의 장점이었던 뎁스까지도 굉장히 얕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랬을 때 다저스의 이 선수단의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트레이드 마감 시한 아니면 또 그 전에 이 보강을 통해서 좀 선수단의 새로운 피를 수혈도 하고 선수단한테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로버츠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계속 이제 통해 왔잖아요. 이제 프리드먼 사장이 또 이제 이 필두로 있는 프런트의 이 운영 전략, 그거를 이제 사실 로버츠 감독은 그대로 이제 따르는 것 뿐인데, 지금 이 투수진으로서는 그동안의 이 투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조차, 고수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저스의 전략하면은 선발 투수가 세 바퀴를 돌기 전에 교체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불펜 물량 공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펜 뎁스 얕아. 선발진들도 두 바퀴가 뭐야? 한 바퀴 때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이미 지금 잘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해야 될 선수들, 예를 들면 커쇼 같은 경우에 80, 99인데 그냥 빼. 그쵸. 이러면 이닝도 못 먹고 불펜 가중화도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다가 그 로버츠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 에이스급 불펜 투수 그거를 9회 쓰는 건 낭비다. 필립스 8회 기용 9회 터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다 보니까 뒷문이 또 이제 그렇죠. 흔들려버리는 모습.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필립스 9회 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서 9회, 털려. 앞에서 털리거나 앞에가 버텨줬는데 필립스가 털려. 어떻게 해더라도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선발 투수들의 큐쿠크, 그동안은 이게 이 전략이 통해 왔었던 거는 다저스의 투수 뎁스가 워낙에 풍부했잖아요. 이게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마이너리그에도 또 기능을 소화해줄 수 있는 그런 투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왜 그 꼼수 잠깐 썼던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부상 아닌데도 이제 부상자 명단에 잠깐 보냈다가 한 명 이제 올려보내고 얘 길게 화이트. 던지고 다시도 내리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투수 자원이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정규 시즌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 투수 전략이 올 시즌에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다저스 어땠습니까? 시즌 초반에는 1+1 썼었어요. 너무 선발 투수가 많아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지만 지금은 아예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드 마감 때 꼭 불펜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데 선발진은 확실히 데려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좌우놀이, 로버츠 감독을 또 얘기할 때 좌우놀이를 또 빼뜨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좌우놀이 같은 경우에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로버츠 감독의 투수 운영 왜 이런 것이냐. 요거는 사실 근데 이제 프런트의 이 매니지먼트 전략 그리고 이제 매뉴얼을 그대로 그냥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이제 선발 투수가 7이닝 이상 퍼펙트를 했을 때 교체된 경우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 2번인데 그게 모두 로버츠 체제 하에서 다저스였잖아요. 그렇죠. 2016년에 리치일, 그리고 2022년 지난해 커쇼가 그랬는데, 그리고 커쇼는 지난해 어쨌든 부상이 있었잖아. 지지난해 부상도 있었고 또 복귀해서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이슈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리치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교체를 해서 화제가 됐었다? 투구수 89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로버츠가 다 욕을 먹은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사실 뭐 다저스의 전략 자체가 지금은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 근데 로버츠도 변모할 거리가 있단 말이죠. 2021년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2차전 선발 투수 2차전에 우리아스를 불펜으로 기용했다가 망했잖아요. 그쵸. 그때 인터뷰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투수 교체에 있어서 나도 이제 뭐 의견을 내는 게 있지만 단순히 한 표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수 교체 다 하는 거 아니고 나도 뭐 의견을 내긴 내는데 프론트 그리고 이제 뭐 게임 플래닝 코치 여러 명이서 이제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 사실 이런 정도의 이제 인터뷰를 또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본원은 오히려 다저스 프런트일 수도 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올 시즌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잦은 부상 탓에 유망주들의 불펜 활용도 또 어려울 뿐더러 스톤이라든지 뭐 페피엇이라든지 뭐 그로브라든지 이런 선수도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올릴 수 있는 불펜 자원들도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파이어라이젠, 뭐 넬슨, 트레이넨, 뭐 레이에스, 허드슨 이 선수들 다 지금 60일자 부상자 그렇죠. 명단에 있는 선수들인데 장기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기미가 또 안 보이겠다는 거. 다행인 점은 이제 허드슨 선수가 조금 있으면 뭐 재활 등판에 나서기는 합니다만 좀 현재까지로는 이 로또 투자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다저스의 투수진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원인들이 아닐까. 네, 사실 로버츠 감독이 이제 경기 후 인터뷰를 어제 했었잖아요.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이 확대 해석되기 마련이다. 지난 2주 동안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하지 못한 점이 많다. 뭐가 잘하지 못한 점이냐? 깔끔하지 못한 야구를 했다. 기본적인 야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부터 집중을 해야 된다면서 이제 수비 실책이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부족한 점들을 지목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전력이 과연 다저스가 이런 말을 하려면 전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다저스 같은 경우는 예년이랑 확실히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그렇죠. 체급 자체가 좀 떨어졌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사실 오프 시즌 때 다저스가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그 기조가 보였잖아요. 이제 사치세를 리셋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결국 이제 바우어 선수 때문에 그 뜻도 이루지 못했고 보강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정규 시즌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떡합니까? 지금 시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유망주들 아직까지 쟁여놓은 선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까르타라든지 이런 선수들 활용을 해서 투수진을 또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뭐 트레이드로 영입해야 되는 선수들 뭐 있을 겁니다. 당연히 또 있을 거고 또 지금 로버츠 감독의 투수 운영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올해 그래 하루 한 해 또 쉬어가는 대신에 로버츠 감독 좀 그만 보고 싶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 다저스가 지금 4치세 넘을 것이 유력한 4치세 뭐 거의 넘었죠. 그 정도의 돈을 쓰는 팀에 포스트 시즌 못 가면 너무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다저스의 투수진 그리고 투수 운영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잘 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